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2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5년 1월 1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중년, 무인월, 개축일이 되겠고 일지는 개축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고요. 그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령, 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두 글자가 될 것인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개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은 천간 10개가 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이제 마지막 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목화토금수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임과 오늘 개는 뭐가 됩니까? 수가 됩니다. 물이 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기운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와 같다? 차가운 냉기, 차가운 한기가 되는데, 그냥 오싹한 기운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는 가장 추운 곳 영하 72도라고 하는, 마이너스 72도라고 하는 곳에도 사람이 산다. 저는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보아하니 뭐 과간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런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 물의 기운인 수의 기운이다라고 하고요. 계절로는 당연히 겨울이 되겠습니다. 겨울. 천간으로는 임수, 개수가 겨울을 관장한다라고 봤을 때, 지지에서는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을 관장한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에 해당이 되고, 수가 왕한 계절 수왕절이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방향은 북방, 북쪽이 되겠습니다. 쪽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주관하는 색깔, 당연히 수의 색깔은 흑색. 선생님, 제가 봤을 때 물은 투명하던데 백색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밥그릇에 떠놓은 물이라든가 시냇물만 봐서 그렇죠. 바다같이 진짜 깊은 물은요, 물이 얕을 때는 투명해 보이지만은 물이 점점 깊어지면 파란색으로 에메랄드빛의 그런 빛깔이 됐다가 더 깊어지면 푸른색, 그 다음에는 짙푸른색, 검푸른색, 그 밑으로 가면 이제 검정색, 본색이 바로 수의 기운은 흑색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관하는 색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죠. 상상 속의 동물이니 누구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것이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지혜를 뜻한다라고 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순리를 따르는 그러한 오행인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지혜를 뜻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틀에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내질 수도 있고요, 동그래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방울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유연하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파괴력을 크게 갖는다. 제가 봤을 때는 물수가 엄청난 힘을 갖는다. 불이 나봤자 뭐 좀 태우고 말겠죠. 물난리 나면 장난 아닙니다. 그죠? 하다못해 저 쓰나미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좀 영화도 해운대 같은 영화라든가 쓰나미 같은 거, 일본 저기 후쿠시마 거기 지금 오염수 그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그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그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수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음수와 양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물이라고 해서 대수죠. 가장 큰 물은 바다, 다음 뭐 강도, 양쯔강, 한강, 미시시피강, 나일강 뭐 등등의 강이 있고요. 또 호수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보다 더 큰 호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양수로서 대수 같고, 바다라든가 큰 강, 호수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음수인 개수는 우로수라고도 표현하죠. 비우자, 이슬로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옹달샘 있죠. 옹달샘, 깊은 산 속 옹달샘 같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 또는 정화수 같은 거, 음용수 같은 거, 성수 같은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핵심은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개념, 옹달샘, 정화수, 음용수, 성수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맑다라는 거예요. 맑다. 맑고 깨끗하다.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청징하다, 청량하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의 특징. 그러면 임수는 더럽습니까? 아니죠. 임수, 수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임수와 개수라고 놓고 봤을 때 어떤 물이 더 깨끗하냐는 얘기죠. 깨끗함을 논할 때는 임수, 바다 안에는, 강 안에는, 호수 안에는 미역도 있고요. 뭐 흙탕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음용수라고 비유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수, 캐톨릭에서 쓰는 성수가 더러운 말이 됩니까? 이게 하늘의 기도를 드리는 정화수가 더러우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음용수, 성수, 정화수를 비유를 들은 거고, 그 개수의 핵심 바로 이 맑고 깨끗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거 설명, 신왕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면서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토가 왕해지게 되면 개수는 땅속에 매몰이 될 것이고요. 기토가 있게 되면 개수를 갖다가 탁수로 만들어 버리면 개수의 핵심이 뭐다? 청징함이죠.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땅속에 묻혀버린 물을 갖다가 여러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또는 흙탕물인 탁수를 갖다 여러분 마시라면 마시겠습니까? 이건 못 마시죠. 그래서 개수는 토를 보게 되면 안 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무토기토가 사주에 섞여져 있다?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준다. 이 간목은 비유를 하자면 정수기의 필터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기 필터가 물을 깨끗하게 걸러줘. 또는 어떤 것, 불의 옥잠 같은 것도 있죠. 불의 옥잠 같은 경우는 더러운 물을 갖다가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 미나리깡의 미나리 같은 경우도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또는 뭐가 있습니까? 연꽃 같은 경우도 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바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토가 있어서 물이 타게질 때는 간목으로서 그걸 제거시켜서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수일간도 일간이 신왕할 때가 있겠죠. 물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수같이 무토를 쓸 것이냐? 개수는 무토를 쓰면 안 되고요. 개수일간이 왕할 때는 반드시 병화를 쓰고 간목으로서 병화를 보좌해줘야 된다. 왜 병화를 쓸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면은 뭐가 됩니까? 얼음이 되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마치 경금과 같이 되죠. 여러분들 물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얼음 위에서는 수영할 수 없죠. 자칫 자빠졌다가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다치고 머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얼음 마치 경금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얼면은 물로서의 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얼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임수든 개수든 수의 기운은 냉기, 한기라고 했죠. 영하 72도 제가 그래서 설명드린 겁니다. 물은 얼면 얼음이 되죠. 얼음은 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에 영해지면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녹여줘야 되는데, 이때 조후로 하는 화는 정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써야 되고, 개수가 왕할 때 병화를 쓸 때는 수극화해서 병화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생조해줘야 된다, 유식한 말로 좀 보좌관이죠. 보좌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특징은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를 왕하면 무토를 쓰지만, 같은 수이지만 음수인 개수는 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목화를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 물론 개수도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 언제냐? 예를 들면은 개수 일간이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데 태어나서 임수가 천간에 만약에 투출했다? 이때는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무토는 개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출된 임수를 제하기 위한 무토를 쓰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토 병화를 아울러서 써야 된다. 왜냐하면 수가 왕해지면 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기가 발생해서 천하가 얼기 때문이다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은 개수에 대해서는 크게 바는 아니고, 역시나 용신, 개수일간은 왕할 때는 용신은 병화, 간목,
간목, 병화를 쓰는 것이고, 임술관이 약한 경우도 있죠. 이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금으로서 금생수, 수의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줘야 된다. 수원지를 만들어 줘야지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조금 수가 약해도 금방 증발되거나 약해지지 않지만, 개수는 우로수 금방 뜨거워지거나 수가 근원이 없어지게 되면 금방 증발되거나 수원이 탁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이 끊임없이 흘러줘야 되죠. 그래서 개수는 정화가 간목을 사시사철 필요로 하듯이 개수 또한 사시사철 금이 있어서 수원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개수는 정인인 경금을 좋아할까요? 편인인 신금을 좋아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육진론을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경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개수는 일간 개수의 특성으로 봐서는 신금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경금은 왕금이죠. 큰 금이고, 좀 경금은 원철과 같다 그랬죠. 좀 탁기가 있는 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금다수 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금으로서, 음금인 신금으로서 음생의 공, 음생지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수는 음금인 신금으로 생해줘야지 금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해질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개수, 요즘 신금 없으면 경금 못 씁니까? 아니, 당연히 일간 약한데 신금 없으면 당연히 경금 써야지요. 뭔 소리입니까? 그냥 둘 중에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냐 물어봤을 때 당연히 신금이지만은, 4월, 5월, 미월, 진술중 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개수가 약하면 당연히 경신금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일단 있는 거 끄집어 당겨 써야죠. 배가 고파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때 뭐 죽인지 밥인지 거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먹고 보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개술가는 왕하면 병화간목, 약하면 금으로서 개수를 생해주되, 일간의 특성상 양금인 경금보다는 음금인 신금이 더욱더 좋다. 이는 개수가 뭘 좋아하기 때문에? 청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연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니까,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를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간 개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될 것이고요. 우로수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옹달샘이라든가 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용수 같은 개념, 정화수 같은 개념 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옹달샘이라든가 음용수라든가 또는 정화수 공통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옹달샘도 그렇고 정화수도 그렇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아주 맑고 깨끗함에 있다, 이렇게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청징함, 맑을청, 맑고 깨끗한 것이 바로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개수는 그래서 탁해지는 것을 가장 꺼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시사철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술을 생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아무리 왕해도 작은 불은 범람할 우려는 없기 때문에 기토를 쓰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수가 태어난 월령이 인월입니다. 인월은 입춘이 되면서부터 계절은 봄으로 들어온다라고 했고요. 또 인월, 묘월, 진월은 봄이 왕한 봄으로서 목이 왕한 계절이면서 목이 임간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인월은 목이 임간지,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목은 굉장한 세력을 얻고 있는 반면, 인월의 수는 여기가 병지가 되는 것이고, 또 묘월 같은 경우는 사지가 되겠죠. 그래서 임수든 개수든 간에 인월,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굉장히 약해지게 되죠. 수가 어떻게 된다? 고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묘월과 달리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봄에서 바로 겨울에서 바로 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온기가 없다, 굉장히 춥다라고 하는 것, 아직 한기가 미진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우를 해야지만 물이 얼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월에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경금이라든가 또는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음생음이라고 해서 개수는 신금으로 생해 주는 것을 더욱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신금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맑고 깨끗한 금이 일간 개수를 생해주게 되니 개수의 근원, 뿌리를 마련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금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목을 억제해 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개수는 가장 먼저 인성인 금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따뜻하게 조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인월의 개수가 보다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천간으로 무토가 투출하거나 또는 기토가 투출을 하게 되면은 일간이 약한 중에 무토, 기토는 개수를 갖다가 완전히 매몰시키거나 또는 개수를 갖다가 탁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월에 다른 월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일간 개수가 약한 경우에는 무토, 기토가 천간에 투출되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인월의 개수는 신약이기 때문에 인성인 금으로서 생주해 주고, 그 다음에 병으로서 따뜻하게 해 준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 개수 일간이 되겠고요.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사주 볼 때는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월령이 어떤 월령이냐를 먼저 살펴보시고,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 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서로 생극제화를 어떻게 주고받고 있느냐,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중화시키는 것인데 과연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이냐? 바로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킨다. 왕세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에 들어가 있는 목과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냐 또는 어느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 왕세를 보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 8글자는 안에도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이 있는데, 이 안에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이 있다 보니까 사주도 추운 사주, 더운 사주, 습한 사주, 건조한 사주가 있게 되죠. 사람, 동물, 식물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 너무 습해도 만벌이 살아가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화시키는 개념이 바로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격구가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결국은 일간과 이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될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는 개수는 음수가 됩니다. 그리고 월지 에 있는 인목이죠. 목은, 이 인목은 양목이 되겠습니다. 지지로는 인목이 양목이 되는 것이고 묘목은 음목이 되겠죠. 그래서 음수가 양목을 받습니다.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수는 목을 보면 수생목해서 수는 목을 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인목을 보면 수생목, 내가 저 목을 생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죠. 내가 생하는 것이고 내가 생하는 것 아생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아생자는 식상이라고 합니다.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하는 것이니 나의 자식 같은 개념.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식상으로 보고요. 참고로 남자는 관성을 자식으로 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창작물 같은 걸로도 볼 수 있고 나의 언행 같은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사상이죠. 속으로 있는 그냥 드러내지 않은 사상이 아니라 나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바깥으로 그 다음에 표출하는 것들을 바로 식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간도 왕하고 식상도 왕한 사람들이 말을 잘하고 언변이 좋고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라든가 어떤 창작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식상이라고 하는 것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어저께 임수가 인월이 태어났을 때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됐었고 반대로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경우에는 이건 식신이라고 하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 양이 되거나 또는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음양의 조화가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관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개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상관 격이 되는 것인데 인월은 목왕절이라서 목은 왕한 반면에 수는 인월이면 여기가 병지가 되죠. 신약한데 상관이 왕하다라고 해서 수목진 상관 격이 되는 것이고, 진자가 붙으면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것이니 설기태과 또는 설기 과다한 사주 국세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인이라고 하는 지장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인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본기로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인중에 있는 무토를 가지고는 격이라든가 용신을 논할 때는 인중에 무토는 쓰지 않는데, 만약에 인중에 있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병화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는데 음수가 양화를 받고 수국화하는 관계가 되니 이거는 정제의 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관격이 됐든 정제격이 됐든 인월의 개수가 약하기 때문에 상관도 재성도 감당하기가 어렵다. 반드시 보다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 인비를 얻어서 약한 개수를 생조해 주거나 또는 방신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수를 얻는 것이 좋은지
비견급제인 수를 얻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인성인 금을 얻는 것이 좋은지를 봤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 경금을 얻었다라고 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은 금생수 해서 일간 개수를 생할 뿐 아니라 금은 극목해서 월지의 왕한 목을 억제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경금을 얻음으로 해서 하나의 인성을 얻음으로 인해서 두 가지 이름을 얻는 것이 바로 인성이죠. 일거양득 어떤 그런 개념, 일신, 이익,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같은 수를 본다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수가 수를 도울 수는 있지만, 수는 목을 생하기 때문에, 요거는 좋지 못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에 경금 태어나게 되면, 비경겁제인, 수를 얻는 것보다는 인성인 금을 얻는 것이 더욱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상관격, 에는 반드시 인성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진상관격에는 상관패인이 될 수 있다. 인성을 얻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인월에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인성인 금을 얻어서 일간을 생하고 목을 통제하고 다음으로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질 수 있으니 병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연지의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물론 축토는 미토라든가 술토와 달리 저거는 축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축중에 개수 신금이 있어서 개수가 통근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에도 축토를 얻어서 개축일지가 되죠. 물론 이 축토 또한 개수가 뿌리를 둘 수 있긴 하지만 토이기 때문에 나를 극하려고 하는 토가 당연히 나를 극하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개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로수와 같아서 토가 많아지게 되면 뭐가 문제다? 개수가 탁해지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월간에 무토가 투출돼 이거는 개수가 탁수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개수를 매몰시킬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무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렇게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줘야 되는데 음목인 을목 가지고는 왕토인 무토를 제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토, 목이 같이 왕하기 때문에 극설교집의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니 생시에서 인비를 얻어서 약한 개수를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자시가 되니까 요거 자축 이렇게 되죠. 원래 지지로 지지 육합을 보게 되면 자축은 뭐예요? 자축 합토가 되는 것인데 자축이 이렇게 합할 때 위로 임수 개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 요거 경우에는 자축 합수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자축 합수로 보는 게 맞겠죠. 무토가 있다 하더라도 개수가 축에 뿌리를 두고 자수 임수의 도움을 받으니 이거는 개수 자체가 신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무토가 개수를 탁하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토를 제하는 것은 좋을 것이다. 목으로서 토를 제한다라고 하는 개념. 근데 이제 인월에 이렇게 수가 많아지게 되면 뭐가 한기가 발생하죠. 그래서 화를 얻어서 이거는 조후의 필요성이 있는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 개해시 같은 경우에는 요 해수를 얻어서 개수가 뿌리를 얻죠. 또 개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수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축에도 다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단 무토가 투출된 것은 역시나 개수를 매몰시키거나 또는 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목으로서 무토를 제거시켜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데 역시나 조후의 관점에서는 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하기 때문에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서 온기를 얻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개축시 같은 경우에는 또 축토를 얻었죠. 물론 개수가 또 있긴 하지만 이거는 축의 무토 이거는 반드시 이 토를 제거시켜 주지 못한다고 하면 개수가 탁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걸 제한다고 해서 목운 가는 것은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은 너무 사주가 한습해지는 문제가 있죠. 근데 또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수기가 너무 또 부족하다라고 하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확실하게 잡고 운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도 이득될 것이 크지 않고 금수운으로 가도 이득될 것이 크지 않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비교해봤을 때 만약에 개축시가 되었을 때는 어떤 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 저는 그래도 일단은 축 세 개가 있기 때문에 개수 자체가
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근데 한습해지는 것보단 차라리 따뜻해지는 것이, 이건 조우의 개념이죠. 따뜻해지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어차피 목화운으로 갈 거면 그러면 차라리 임자 개해시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자, 인월의 간목 도출되어 있어서 이 간목이 토를 제거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개수 자체가 뿌리가 너무 약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극설교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목화운으로 갈 거냐 금수운으로 갈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조우가 조금 미흡하더라도 목화운으로 갔기보다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서 약한 개수를 도와야 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을묘시 마찬가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진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거는 그래도 갑인시하고는 달리 그래도 화를 좀 얻었다라고 하는 좀 장점이 있지만 역시나 진토라고 하는 또 다시 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목화운보다는 금수운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사시 마찬가지로 화를 얻었다라는 점에서 목화운보다는 금수운, 무토, 기토, 무오시, 기미시 같은 경우가 있죠.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죠. 무오시.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화를 얻었다고 해서 금수운으로 당연히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무토가 또 하나 생기는 것이 문제. 기미시는 다시 칠살 기토가 생기는 것이 문제. 그래서 무오시, 기미시는 남녀 불문하고 보다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생신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신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관인상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수가 축에 뿌리를 둘 수 있고 신에도 뿌리를 둘 수 있고 경금이 나를 생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경신시도 나쁘지 않은 생시인 것은 맞지만은 경신시가 되는 경우에는 역시나 금수운으로 가서 한습해지기보다는 운기가 없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화운으로 행하는 것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유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유시 마찬가지, 경신시와 마찬가지로 일간을 생해주는 인성을 얻지만은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이제 개수를 생하는 것은 음금이 좋다라고도 하죠. 이론상은 맞습니다. 그거는. 하지만 톤근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경신시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임자 개해시가 아니고서는 경신신유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임자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경신신유시, 개해시 같은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금수운으로 갈 것이면 화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죠. 정사시라든가 병진시라든가 또는 하다못해 갑인시, 임중병화라도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 무오시의 오화는 무토 때문에 좋지 못합니다. 라고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